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몸의 위아래에 온도차가 만들어지는 상태를 냉기라고 합니다. 냉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또 동맥에서 충분한 혈액이 오지 않으면 내장의 세포와 손발의 근육세포 등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병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몸에 냉기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발이 차고 상반신이 따뜻하면 양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음기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위쪽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 싫고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기 싫으면 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병이 생깁니다. 그럼 냉기를 빼고 체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몰랐던 냉기 제거 반신욕입니다. 지은이 신도 요시아로, 펴낸 곳은 중앙생활사입니다. 이 책은 불임증, 자궁근종, 통풍, 자율신경 실조증,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고혈압, 당뇨병 등 만병을 고치는 냉기 제거 건강법을 알려줍니다. 의학 박사인 저자는 몸 안의 냉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냉기 제거 건강법 이론을 창시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병을 치유하는 냉기 제거 건강법. 냉기를 제거하면 만병이 낫는다. 동양의학에는 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기와 양기가 온몸 구석구석 빠짐없이 잘 돌아야 건강합니다. 그것이 잘 돌지 못하고 어느 한 군데 정체하면 병이 됩니다. 기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는데 음기는 위로 올라가고 양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듯 기가 온몸을 빙글빙글 잘 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기와 양기에는 또 하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음기는 찬 곳을 좋아하고 양기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발이 차고 상반신이 따뜻하면 양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음기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몸의 아래 위쪽에 온도차가 만들어진 상태를 냉기라고 합니다. 냉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동맥에서 충분한 혈액이 오지 않으면 내장의 세포와 손발의 근육세포 등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토끼를 대상으로 피의 흐름이 나빠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험을 한 예가 있습니다. 냉기가 있으면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고 수축합니다. 토끼 귀에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합니다. 말초혈관으로 가면 8미크론 정도의 적혈구가 지나가는 길만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일렬로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토끼에게 담배 연기를 뿜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고 가늘어져서 정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기가 있으면 피의 흐름이 나빠진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냉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반신은 차게 하고 하반신은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냉기 제거를 잘하는 것은 독소 배출을 잘하는 것이다. 그토록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다니 라는 말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소가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설사를 해서 독소를 바로 배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몸이 약하니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의 독을 자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독이라는 차입금을 매번 조금씩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몸속에 독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반납하라는 말을 듣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죽는 것입니다.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10년에 한 번 정도는 크게 앓는 등 애군이 드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반환한다면 차입금이 쌓이지 않으니 오래 삽니다.
독소가 내장 속에 쌓이면 내장이 고장납니다. 오장육부 중 어느 것 하나가 고장나도 죽습니다. 그런데 몸의 기능에는 멋진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오장육부 중 어느 하나가 고장나려고 하면 그 독소를 다른 곳으로 오장육부가 아닌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를테면 소화기에 독이 있으면 암이나 급성 췌장염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독은 무릎관절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물이 차고 더 심해지면 변형성 관절염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관절을 잘라내고 세라믹이나 티탄 등의 금속으로 관절을 만들어 삽입합니다. 이것이 인공관절입니다. 그러나 인공관절로는 보통 사람처럼 뛸 수가 없습니다.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뼈가 망가진 것을 완전한 모양의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교체했을 뿐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관절의 통증이 심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다시 관절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인 소화기가 여전히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위를 아무리 치료해도 완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냉기가 있으면 피의 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에 독이 세포나 내장에 쌓입니다. 냉기를 제거해서 독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미 쌓인 독은 곧바로 배출하도록 합시다. 독이 없어지면 자연 치유력의 힘이 작용하여 망가진 관절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몸과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방법.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약이다. 세균, 알레르기, 유전, 고령화, 활성산소,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잘못된 말입니다. 일상생활의 잘못이 바로 병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한나라 때의 고전 황제 내경을 보면 1년에는 4계가 있는데 4계에는 적당한 생활 방식이 있다. 그 생활 방식을 잘못하면 환절기에 병이 생긴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전에 치료에는 상중 하가 있는데 약이라는 것은 치료의 종류로서는 하에 해당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뜸, 지압, 마사지는 중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은 무엇일까요? 음식의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의복, 이것이 큰 약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일상생활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일상생활을 잘못하면 병이 되기 때문에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건강법이고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고전의 결론은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 중의 약이 바로 진정한 치료법이자 건강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생각 4가지를 버린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이 강하면 머리에 피가 쏠리고 몸이 냉해져서 내장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이 경우 몸 전체가 똑같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생각, 마음의 삐뚤어짐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짐에는 교만함, 냉정함, 이기심, 욕심이라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정작 자신은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간장과 담낭 부위가 나쁩니다. 두 번째는 냉정함입니다. 즉 차갑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남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차갑습니다.
교만함과 냉정함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냉정한 마음에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구나 하는 다른 사람의 고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저 사람이라면 내게 이 정도의 일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냉정한 사람은 심장이나 혈관계통이 나쁩니다. 소장, 물질대사, 에너지대사도 나빠집니다. 한방에서는 3초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고 소화기의 병과도 연관됩니다. 세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즉, 나만은 안전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락하고 싶어서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심하고 싶으니 조금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곧바로 먹고 마십니다. 굶어 죽을까 걱정하고 고생하는 것이 싫어서 먹고 마십니다. 즉,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소화기가 나빠져서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소화기가 나빠집니다. 네 번째는 욕심입니다. 극락왕생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스스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폐와 대장이 나빠집니다. 욕심이 많으면 밖으로 잘 내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싶다, 버리는 것은 싫다라는 잠재의식이 있어서 변비로 고생합니다. 냉기 제거를 위한 7가지 생활요법. 1.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냉기를 제거하는 반신욕. 두안조결이 피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원리로 봐서 탕에 들어갈 때 어깨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탕에 몸을 담글 때 허리 밑, 적어도 명치 밑이 좋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서서 놀게 하면 됩니다. 탕의 온도는 40도 이하, 미지근한 물이 좋고 20분 이상 느긋하게 앉아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피부의 표면만 데워질 뿐 몸속까지는 데워지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느긋하게 들어가 있으면 몸속까지 열이 전달되어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 내장의 기능도 좋아져서 땀이 납니다. 이 땀은 내장에 독이 나오는 것이므로 땀을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기가 제거되면 땀이 나오게 됩니다. 탕에서 나오면 몸을 잘 씻고 양말, 바지 순으로 아랫도리부터 입습니다. 상반신은 얇은 것을 입습니다. 탕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족탕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2. 양말을 겹겹이 신는 것이 냉기를 막는 비결. 양말을 겹겹으로 신으면 발이 따뜻해지고 피의 흐름이 좋아져서 발에서 독이 마구 배출됩니다. 발바닥에는 몸 어느 부위보다 한선이 많고 내장의 뜸자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견섬유는 독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실크로 만든 발가락 양말을 가장 먼저 신습니다. 발가락 양말이 좋은 것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서 나오는 독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역시 흡수력이 뛰어난 면 양말을 신습니다. 두 번째로 신는 양말은 보통 모양의 것을 신습니다. 다음에는 실크, 그 다음에는 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5, 6켤레 신고 마지막으로 면이나 털 양말을 신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신고 잡니다. 양말 중에는 발목이 꽉 끼어서 피의 흐름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발목 부분의 고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양말을 많이 신으니 빨래하기가 힘든데 매일 빨아 신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신고 있어도 됩니다. 한편 피부와 맞닿는 양말만 매일 갈아 신는 방법도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신는 양말은 빨지 말고 반나절 그냥 두었다가 다시 신으면 됩니다. 낮에 신는 양말은 더러워졌다고 생각될 때 빨면 됩니다. 발이 뜨거우니 양말은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이 너무 냉하다는 증거입니다.
양말을 잘 신고 있으면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와 뜨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반신을 얇게 입습니다. 3. 하의는 두껍게, 상의는 얇게 입는다. 옷을 잘못 입어서 냉기가 심해지면 발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발을 차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상반신이 춥다고 상의를 많이 입게 됩니다. 두안 조결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입는 것이 좋은 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내복 바지를 입지 않고 양말은 한 켤레만 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다리에는 나일론 스타킹 하나 달랑 신습니다. 스타킹을 만드는 화학섬유는 몸에 상당히 나쁩니다. 몸의 표면에서 독이 배출되는데 화학섬유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독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밑에서 정체되기도 합니다. 하의는 두껍게, 상의는 얇게 입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튼튼해집니다. 두안 조결을 늘 염두에 두고 내복 바지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긴 치마를 입으면 다리와 치마 사이에 큰 공기층이 생겨서 겨울에는 특히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상의부터 점차 얇게 입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양말은 꼭 신습니다. 하의는 두껍게, 상의는 얇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4. 음식에 감사하면서 적게 먹고 잘 씹는다. 냉기 제거에 있어서 식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해초류, 콩류를 주로 한 채식이고 맛은 담백해야 합니다. 밥은 잡곡이 든 현미밥, 면은 통밀가루가 든 것, 빵도 천연효소로 통밀가루가 든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식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보통 2000kcal나 2200kcal를 섭취하는데 1000kcal에서 1100kcal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요리는 그릇에 가득 담지 않고 조금씩 담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입에 넣고 오른쪽 이로 잘 씹고 그 다음에는 왼쪽 이로 잘 씹습니다. 잘 씹다 보면 자연히 삼켜집니다. 입속이 완전히 비면 다시 음식을 입에 넣습니다. 입속에 음식이 들어있는데도 음식을 더 집어넣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잘 씹으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져서 잘 흡수됩니다. 소화기의 벽에서 흡수되고 혈당치가 올라가기까지는 몇 시간이나 걸리지만 잘 씹어서 먹으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혈당치가 올라갑니다. 씹는다는 동작이 조건반사로 뇌의 중추를 자극하고 혈당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몸속으로 차츰 들어가면 혈당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대체로 30분 정도 지났을 때 혈당치 상승으로 뇌의 식욕 중추가 자극을 받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5.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독이 빠져나간다. 운동을 하면 독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운동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부담을 주면서 움직이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몸의 힘을 강하게 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운동법입니다. 그러므로 고전무용은 좋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고전무용을 하는 사람 중에 살이 찐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날씬합니다. 고전무용이나 태극권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모로 몸에 좋은 운동입니다. 빠른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과잉 상태가 됩니다.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는 것은 좋지만 과잉되면 노화를 재촉합니다.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관절이 상해서 노화를 재촉합니다. 운동을 할 때 천천히 움직이면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독을 배출하고 냉기를 제거하는 데 좋은 관절입니다. 그러므로 발목 운동을 종종 하고 걸을 때는 발목을 제대로 펴서 걸으십시오. 6. 냉기 제거에 효과적인 복식 호흡을 한다. 호흡을 가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은 폐를 수축시키고 팽창시키는 그 차이로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쉬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클수록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늑골은 바구니와 같아서 흉식 호흡으로는 움직이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배로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매우 커지고 깊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호흡이 얕으면 생각하는 힘도 얕아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생각하는 힘도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긴장해서 당황스러울 때나 무서울 때는 복식 호흡을 하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이라는 글자를 보면 호자가 먼저 나옵니다. 숨을 내쉬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나쁜 것을 내뱉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 깨끗한 공기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7. 남을 먼저 배려하면 마음의 냉기가 제거된다. 냉기 제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냉기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나만 좋다면 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냉기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도하고 타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의 냉기가 제거됩니다. 냉기를 제거하는 건강식과 먹는 방법. 음식에 간장을 찍어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음식 중에서 몸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것은 해초류입니다. 해초류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상당히 강합니다. 해초가 산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칼슘을 방출합니다. 사람의 위 속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해초는 위 속에서 자신이 가진 칼슘을 내보냅니다. 그러니 몸에 칼슘이 필요하다고 우유를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초가 더 좋습니다. 또한 해초가 알칼리를 만나면 주변의 나트륨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에서는 장액이라는 강한 알칼리성 액체를 분비하기 때문에 해초가 그 주변의 나트륨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혈압을 내리는 기능을 하므로 해초를 끼니 때마다 먹는 것이 좋습니다. 땅 밑에서 성장하는 먹을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당근, 무, 고구마, 감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생야채는 소금으로 무치거나 절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햇빛에 말리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에 식물성 산을 넣거나 햇빛에 말려 먹는다. 동물성 지방에는 식물성 산을 첨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레몬이나 유자의 즙을 뿌려서 먹으면 해가 줄어듭니다. 생선 탄 부분에는 발암성이 있다고 하는데 식물성 산을 뿌리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이때 감귤류는 과일이니 그 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간장을 조금 첨가해야 합니다. 즉 감귤류를 짠 즙에 간장을 첨가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햇빛에 말린 식재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야채로는 햇빛에 말려서 자른 무말랭이, 표고버섯 말린 것, 말린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의 오랜 화두인 두환조결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내용을 직접 실천하시면 일상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냉기를 제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 각자 고민하고 있는 질환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